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막 5월 5일날 스몰 웨딩을 하고 온 이나입니다. 신혼부부죠. 저희는 플래너 없이 셀프 웨딩을 한 부부예요. 그래서 일단은 셀프 웨딩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엄청 막막했거든요.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것저것 검색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결혼식이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셀프 웨딩을 진행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먼저 저희는 웨딩 컨셉을 잡았어요. 우리가 구상하고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컨셉을 찾는 게 서로의 의견 조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했는데요. 정해야 되는 것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큰 축을 11월 중순 초반까지는 정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공간을 미리 메뉴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희는 일본에서 웨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반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한옥이라는 공간을 이미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어머님께서 공간을 알아봐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옥이라는 것을 골랐던 이유는요. 우리의 결혼식에 오기 위해서 한국에 처음 오시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하객분들과의 가까운 거리랑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일만 대여를 하는 집이긴 하지만 컨셉상으로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한국의 문화를 다 같이 즐기면서 놀아보는 그런 생각으로 한옥을 골랐던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일단은 결혼식이라는 격식은 무너뜨리고 가볍게 우리가 결혼하는데 놀러와 come over 이런 느낌으로 말 그대로 하루 동안에 우리 집에 놀러와서 집안 곳곳을 탐색해주고 그러고 와준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키 컬러를 정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컨셉을 생각할 때도 컬러가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진행을 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함께 이 한국의 분위기를 즐겼으면 좋겠다 상상을 해서 저희는 키 컬러를 정했습니다. 한복을 입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드레스 코드를 저희는 정한 이유가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냥 너네가 편한 옷 입고 와 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일단은 드레스 코드로 색깔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형식적인 결혼식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을 피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정하기 쉽게 드레스 코드 색상을 정했습니다. 색을 고르는데도 엄청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남녀노소가 갖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화사하고 그렇다고 우리의 의상이랑 그래도 겹치지 않는 색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후보가 나온 게 처음에는 빨강, 주황, 초록, 파랑, 분홍 이런 원색 계열들로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요. 한옥 전체적인 분위기랑 잘 맞아야 됐기 때문에 파랑이나 빨강은 별로 안 이쁠 것 같았고 주황색은 또 하객분들이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하기 편할 것 같은 분홍 계열로 색깔의 톤을 정했어요. 이것을 키 컬러로 청첩장, 메뉴, 팜플렛, 선물 등등 다른 요소들도 톤만 맞추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보이는 키 컬러를 정하니까 아주 진행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키 컬러도 정하고 웨딩 컨셉도 이렇게 정했으면은 인원수를 정해야 되는 게 중요했어요. 인원수를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은 공간에서 최대 여태까지 결혼식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 정도나 있었는지 여쭤보니까 최대 100명까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은 솔직히 너무 많고 예식장에서 추천해 주셨던 거는 60명에서 80명 정도가 추천 인원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여러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왜냐하면은 또 저희가 당일날 한 분 한 분 신경을 써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인원을 정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의 인원을 정했고요. 저희 가족 몇 명, 오빠네 가족 몇 명이 오실 것인지 인원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이블 위치를 또 정했는데요. 테이블 위치 정하는 것들은 이제 인원수가 정해지면은 어떤 위치로 사람들을 레이아웃 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좌석표까지 아예 좌석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이름이 있는 게 하객분들도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좌석표랑 이름표랑 그분들을 한정해서 이번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웨딩드레스를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웨딩드레스를 일본에서 슈나이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 오빠분들께 드레스를 디자인을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 드레스 컨셉은 결혼식에서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는 원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레퍼런스인데요. 저희는 그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예복에 대한 영상은 이 다음 영상으로 바로 회의했던 내용들이랑 옷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이죠. 그 다음은 한복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옥에서 웨딩을 하니까 한복을 입을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복은 꼭 입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옷을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님 혹시 한복을 만드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한복을 식 당일날 입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로 너무 최고로 잘한 선택이었어요. 역시 저희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한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진짜 여태까지 봤던 한복 중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한복도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한복에 대한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어머님께 전달을 드렸고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한복 천 고르는 가게에 가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 신부 한복을 만들기 전에 어머님 한복과 그리고 저희 엄마 한복까지 만드셔서 총 3벌의 한복을 결혼식 당일날 만드셨다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하나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웰컴보드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오빠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 기회에 오빠의 그 작품을 하나를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웰컴보드를 만드는 걸 의뢰를 했습니다. 웰컴보드 만드는 걸 의뢰를 했었을 때는 작가님께서 만드셨던 여태까지의 이미지 레퍼런스들을 참고를 해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전달해드린 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랑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는 그런 이미지들이랑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거. 이것도 당일날 웰컴보드로 아주 잘 사용했답니다. 우리에게 모바일 청첩장은 결혼식을 초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에 대한 하객들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하객분들도 받는 입장에서 와 정말 재밌겠다, 이거지 기대된다 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도 한국의 일반적인 모바일 청첩장은 맨 끝에 결국에는 계좌번호가 있거나 딱 포맷들이 너무 정해져 있는 포맷들이어서 제가 넣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따로 모바일 청첩장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한 번에 다국어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것들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또 종이 청첩장에 대해서는요, 모바일 청첩장이랑은 또 별개로 가족분들 위주로 모바일 청첩장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숙소를 예약을 해야 했어요.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에게 저희는 많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오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와라. 하지만 저희가 큰 지원은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린 다음에 초대를 했습니다. 다만 그냥 결혼식만 참여해 주시는 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도 죄송한 것 같아서 결혼식 당일을 전후로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숙소 예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특별히 모바일 청첩장에도 저희가 따로 적어놨었는데요. 결혼식이랑 또 별개로 전날 한국 투어 이벤트를 하나를 기획을 했어요. 이 한국 투어 이벤트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문 프로 가이드셔서 직접 모두 다 저희가 그 대접을 해드린다는 전제 하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결국 당일에는 17명 정도의 외국 친구들이 서울 투어에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장식에 관해서 말인데요. 꽃장식은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한 꽃이나 막 이런 아치인 모양이나 꽃 게이트나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를 않았어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너무 예뻤고 화려했기 때문에 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부케라든지 살짝 그 무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꽃 같은 것들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준비를 하면서 다른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꽃장식은 플로리스트를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제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데요. 숨고에서 플로리스트를 고용을 했고요. 이 플로리스트 분께서 결혼식 당일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 업체 이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비니가든이라는 업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결혼식 당일에는 제가 이제 셀프 웨딩으로 플래너 없이 하는 웨딩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려서 제가 따로 준비할 수도 없는 것들을 디렉팅 비용을 포함을 해서 결혼식 당일에 대한 안내 요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랑 동선에 대한 디렉팅 같은 것들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꽃 장식이랑 함께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정 영상에 대해서는요, 제가 공간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런 느낌의 공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혼식에 그렇게 특화된 공간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공간을 대여를 했었는데요. 식전 영상이 공간을 대여를 할 때 모니터도 2군데에 있거든요. 그 식 자체는 이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모니터는 이 별관이랑 2층에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모니터가 2군데가 있어서 이 모니터에 대한 것도 대여비를 사실은 따로 받으시던데, 이번에는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하셔서 서비스로 모니터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식정 영상이라기보다는 계속 그 루프를 시켜서 심플한 사진 앨범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따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저희가 사귀어왔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 15분 정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체 대본이라고 하죠. 식순을 정하는 일도 제가 따로 했는데요. 솔직히 식순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대본을 제작을 했어요. 저희는 일본에서 와준 친구들이 거의 한 30명 정도 돼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는 한국인 사회와 그리고 일본인 사회, 이렇게 2분을 저희 친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전날에 한번 둘이서 대본을 맞춰보고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본 한국어를 담당해주는 제 친구가 한번 일본에도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일단은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사회 대본 봐준 친구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 친구를 일본어 사회로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 두 친구들이 서로 각자 모국어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서로 그 언어 일본어랑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희한하게 바디랭귀지나 뭔가 눈빛이나 그런 걸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랄까요, 이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서 결혼식 자체의 분위기도 이 두 친구들 덕분에 아주 멋지게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에 관한 건데요. 웨딩 당일날에도 저는 무조건 비디오랑 사진 찍는 거는 업체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진 찍는 분을 먼저 구했고요. 이 사진 찍는 분은 모브앤무드라는 작가님이셨는데요. 이 작가님은 저는 그 쿠몬에서 쿠몽인가? 크몽에서 구했어요. 저희가 웨딩 스냅을 골랐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꾸밈이 없는 그런 사진을 찍으시는 작가분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웨딩 스냅도 찍으시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연말연시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한번 사진을 찍고 작가님과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작가님 소개로 연결해 주셨던 헤어랑 메이크 아티스트 분께 한번 헤어 메이크를 받아보고, 그리고 이 헤어 메이크 분이 정말 괜찮으셔서 똑같은 분께 저희 본식 당일에도 부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식장은 저희가 공간만 대여를 하는 그런 식장이었기 때문에 대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가구가 있는지를 여쭤봤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패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머님께서 패백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처음 솔직히 패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주 예쁜 한복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만약에 패백을 하게 되면은 하는 김에 아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화롯은 입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순서나 그런 것들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모님을 연결을 해서 수모님 소개를 받고 패백 음식도 따로 주문을 해서 그렇게 패백을 저희는 또 따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술, 주류 이 부분은요. 공간을 대여를 할 때 맨 처음에 공간 대여하는 곳에서 소개시켜준 업체를 통해서 렌탈 가구랑 그리고 음식, 음향 그런 것들은 다 그 업체를 통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업체만 딱 저희가 따로 알아보고 구했던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그 안에서 아주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따로 또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술이랑 주류는 사람들이 마실 음료 같은 것들은 저희가 따로 직접 구매를 하러 갔고요. 그 따로 구매를 한 것과 그리고 일본에서도 위스키를 몇 병을 사서 들고 들어가서 그것들로 전부 다 음료를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인데요. 저희는 음식을 뷔페가 아닌 한식 코스 요리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배부를 것 같아서 깨랑 소금으로 답례품을 드렸습니다. 깨소금이라는 것이 되게 한국다운 답례품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자기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테이블 세팅 이미지도 제가 따로 그려서 그 세팅하시는 분께 미리 전달을 드려놨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접시가 있고 그 위에 메뉴판이 있어요. 근데 이 메뉴판은 제가 따로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픽 디자인을 또 따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기본으로 주신 물병이 또 따로 있었는데요. 그 물병은 뚜껑이 검정색이고 뭔가 그렇게 별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무라벨 페트병으로 뚜껑이 이미지 컨셉에 맞는 분홍 색깔 페트병이 있어서 그걸로 전체적인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색깔을 나눴었어요. 저희가 식당일 전달을 드릴 물건들이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실 물건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또 나눠가지고 식당일 테이블 세팅할 때 원만하게 문제없이 해주실 수 있도록 제작을 했었습니다. 자, 테이블 세팅까지 설명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케이크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떡 케이크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하기에는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과감히 케이크는 패스했습니다. 마지막은 그래픽 디자인인데요. 그래픽 디자인은 어떤 그래픽을 해야 될지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들은 메뉴판이랑 이름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식당일 전체적인 식순이랑 우리에 대한 조그만한 스토리 그리고 저희를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뭔가 보물지도처럼 식장 전체를 알 수 있을 만한 지도를 따로 제가 그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식장을 탐색을 하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지도를 하나 제작을 했고요. 이벤트로는 이젤에다가 그림을 따로 그리는 미술 관련 친구들이 많이 와주셨어서 그림을 재밌게 그릴 수 있는 이젤이랑 그 캔버스를 따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저희 가족인 에디 고양이가 있는데요. 한국에 같이 못 오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미리 와가지고 에디를 찾을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분이 들도록 할 수 있게 에디 찾기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어요. 포스터에 에디 사진을 예쁘게 인쇄를 해가지고 공간 곳곳에 에디를 숨겨놨었어요. 고양이들이 원래 집안에 잘 숨어 있으니까 보물찾기처럼 잘 숨겨놓고 그거를 20장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 애프터 파티 때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전체적인 식까지의 이미지고요. 당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를 여러 업체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오시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업체들의 동선이랑 위치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표를 제작을 했었어요. 공간을 대관할 수 있었던 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대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10시간이 대관 시간이었는데요. 처음 2시간이 준비 시간, 12시부터 1시가 접객 시간, 1시부터 2시까지가 본식이죠. 1시간 정도 본식을 진행을 하고요. 본식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기는 해서 단체 촬영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2시에 식사도 하고 그리고 3시부터 패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4시부터는 어르신분들은 미리 가시고요. 친구들끼리 애프터 파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2시간은 철거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꽉꽉 10시간을 채워서 저희 결혼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업체들이 알아둬야 됐던 결혼식 당일의 시간표인데요. 접객은 아는 언니 오빠 커플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미리 따로 또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었던 게 축의금 봉투랑 그리고 그 식을 일본어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당일날 저희가 모든 분들의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혼인서약서를 읽는데 혼인서약서를 하나하나 다 외국어로 설명을 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위기도 깨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편지 같은 느낌으로 해서 번역본을 또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에게는 번역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접객을 할 때 그 외국 친구들에게는 번역본 편지 봉투랑 그리고 팜플렛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팜플렛도 언어별로 다 제작을 했어요. 제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제작을 했어가지고 이런 거는 한국인에게는 한국어, 일본인에게는 일본어, 영어 쓰는 친구들에게는 영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달라고 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쿠폰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식사 드시는 분들은 이제 좌석표에 따로 적어놨었기 때문에 좌석표를 보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셨을 경우에는 추가로 5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그 음식을 준비하는 업체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는 감안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접객을 하시는 분들도 A 역할, B 역할을 따로 나눠서 알려드렸는데요. 인사 후에 이름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리스트에 오셨던 분들 그 체크를 해주시고, 축의금을 받은 분들은 축의금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금액을 세가지고 그리고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 봉투 그대로 그냥 저희가 전달했던 가방에다가 넣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전달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객은 저희는 85명 정도로 오셨고요. 일단 접객을 하실 때 공간 곳곳을 보면서 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미니바를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당일날 비가 와가지고 미니바를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됐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대기를 해주시던지 음료를 마시시면서 그렇게 대기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에는 사회자는 아침에 와가지고 음향이랑 마이크 확인 그리고 리허설을 진행을 한 다음에 안내요원인 비니가든 분께서는 동선을 체크해 주시고 꽃을 설치를 해 주시면서, 그리고 하객 서 있을 곳 동선 안내해 주시고 식사 안내까지 해주시는 안내요원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음향은 저희가 미리 결혼식 중에 어떤 음향을 했으면 좋겠을지 MR을 전달해 드리고 입장곡들을 리스트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다음에는 헤어 메이크업은요, 저희 신랑 신부 메이크업은 저희 숙소에서 미리 받았고요. 그리고 일본인 친구도 한 분 저희랑 같이 숙소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도 메이크업을 받고 그리고 한복까지 입어주신다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메이크업을 받고 그러고 그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양가 어머님 분들께서는요, 식장에서 메이크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복인데요. 한복은 일본인 친구들 2명에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친구들은 와서 한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께서는 11시에 스탠바이 하셔서 먼저 저희는 식전 촬영을 했어요. 식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신부 대기실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사할 때에는 또 다른 드레스를 제가 따로 준비를 했었어요. 일단 그 드레스 코드가 분홍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접객 때는 분홍 색깔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접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접객을 한 다음에 헤어 변형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본식 때 입장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디오 촬영은 비니가든께서 연계해주신 비디오 하우스라는 곳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요. 이 비디오 촬영 하시는 분도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오셔서 식전 촬영을 해주시고 최대한 많은 하객분들 많이 찍어주시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많이 찍어주셔달라고 그렇게 미리 전달을 해드렸고요. 애프터 파티에 저희가 친구들이 춤을 추는데요. 그 충무하는 데까지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모든 분들은 다 끝나시면은 빨리 일찍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 전체 당일 순서랑 결혼식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현재 셀프 웨딩을 생각하시고 계셔서 제 영상을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저의 이 모든 결혼식의 준비 과정은 이 30분 영상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들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앞으로의 영상들을 봐주시면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고 같이 참여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준비 과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웨딩 드레스를 제작하는 과정들, 그리고 저희가 한국 가서 웨딩 스냅을 찍고 한복 고르고 그리고 공간에서 미팅을 하고 친구들이 또 브라이덜 샤워를 해줬어요. 브라이덜 샤워 한 것까지. 또 친구가 또 웨딩 네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웨딩 네일을 했던 영상들이랑 그런 떠들었던 것들, 다음은 한국에 들어가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영상, 이렇게까지 영상들이 아직 앞으로 나갈 게 많으니까 천천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좀 길어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